우리가 하루에 어깨를 300번 정도 돌린다고 합니다. 네. 많이 사용할수록 다른 건 당연한 이야기일 텐데요. 특히 팔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퇴행성 질환도 생길 것 같아요. 퇴행성 변화 중에 이제 충돌 증후군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충돌이라 하면은 물체가 부딪히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네네. 어깨에서 생길 수 있는 충돌은 어깨 힘줄과 그다음에 어깨 천장뼈, 견봉이라는 뼈가 두 개가 부딪히는 것을 충돌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회전근개가 뭔지부터 좀 설명을 드리고 이제 충돌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회전근개는 어깨 힘줄인데 어깨 관절을 감싸준 4개의 어깨 힘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깨 천장뼈는 견봉이라는 뼈인데 어깨 힘줄이 있으면 어깨 천장뼈가 어깨 힘줄을 덮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같이 어깨 힘줄과 견봉이 충돌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우리 관절 내시경 사진입니다. 정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어깨 힘줄인데 굉장히 희고 매끄럽죠. 그런데 충돌 증후군의 관절 내시경 속에는 어떻습니까? 보기에도 좀 너풀너풀거리고 밧줄로 치면 다 좀 이렇게 헤어진 밧줄 예, 네. 달았을 때 이렇게 많이 따라 네. 있습니다. 그래서 충돌 증후군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마다 천장뼈, 견봉의 모양이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편편한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커브가 이렇게 적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갈고리형이라 해서 이렇게 날카롭게 기역자로 꺾여 있는 분도 계십니다.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당연히 이 뾰족하게 꺾여 있는 갈고리형이 되겠죠. 갈고리형의 약 70%에서 회전근개 파열이 동반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충돌 증후군은 30대부터 시작될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염증부터 시작합니다. 관절 윤활 주머니에 염증이 생기고 회전근개에 염증이 생기고 40대가 되면은 이 염증이 치료가 되지 않는다면 부분 파열로 진행하게 됩니다. 50대가 되면은 소파열, 그다음에 60대가 되면 중파열, 70대가 되면 대파열까지 이렇게 발생 가능합니다. 그래서 충돌 증후군은 회전근개 파열로 이렇게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허리나 무릎이 아플 때 누워 있으면 통증이 좀 완화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어깨가 아프면 누웠을 때 통증이 더 심각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누웠을 때 통증이 심해지는 이유가 뭔지 또 어떻게 누우면 통증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지 알려주시죠. 맞습니다. 이 어깨 질환 환자분들은 야간통, 밤에 통증이 많이 생기십니다. 네. 그 이유는 딱 두 가지로 이야기 드릴 수 있는데요. 첫째는 중력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 낮에는 서서 계시니까 팔의 무게 때문에 어깨 천장뼈와 힘줄이 간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증이 별로 없으신 거죠. 근데 네. 이걸 누우면 중력이 없어지죠. 그럼 어깨 힘줄과 천장뼈가 데이게 됩니다. 그러면 통증이 더 생길 수가 있고, 두 번째 원인은 이 밤에 많이 분비가 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 호르몬이 염증 매개 물질들을 더 이렇게 더 향상시킵니다. 더 염증을 더 심하게 만들기 때문에 염증성 매개 물질 때문에 밤에 통증이 또 아파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포지션은 똑바로 누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똑바로 누우시면 또 통증이 생기시니까 어깨 뒤에 수건 같은 거 좀 까셔가지고 네. 어깨를 약간 받쳐주신다든지 아니면 큰 베개를 이용해서 안고 주무시다든지, 세 번째 경우는 제가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는데요. 반대편 어깨로 모로 주무시면서 큰 베개를 안고 어깨를 공중에 띄워서 이렇게 주무시면 통증 경감에는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오히려 이 괜찮은 쪽 어깨가 네. 눌려서 또 통증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네. 세 번째 그 경우는 제가 조금 권장해드리진 않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깨에 회전근개가 파열됐을 때도 야간에 밤에 통증이 심해진다고 합니다. 네. 이 어깨의 회전과 안전성을 담당하는 회전근개가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생기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파열의 원인은 크게 외적 원인과 내적 원인이 되겠습니다. 외적 원인은 좀 전에 보셨듯이 견봉이 갈고리형으로 생겼을 때 충돌이 자꾸 생겨서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 생길 수가 있겠고, 다치시면 당연히 또 파열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너무 많이 사용했을 때 도배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페인트 하신 분들, 특히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많습니다. 내적 원인으로는 주로 이제 나이에 따른 퇴행성 변화가 되겠습니다. 퇴행성 변화가 되면 혈액 공급이 감소하겠죠. 혈액 공급이 감소하게 되면은 영양소가 덜 가니까 어깨 힘줄 성분의
변화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이 되면 크게는 통증과 근력 약화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증상은. 그래서 팔을 들거나 멀리 쭉 뻗을 때 통증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등이나 목, 팔꿈치, 손까지 좀 예민하신 분들은 손까지 조금 저릴 수 있습니다. 방사통이라는데요. 방사통이 나타날 수가 있고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일어서면 감소하고 누우면 아파지고 밤에 더 아파집니다. 또 무거운 물건을 들 때 힘이 빠지고 팔에 힘이 없다고 말씀하신 경우가 많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것이 힘줄 파열되면 팔을 못 드나요? 내지는 나는 힘줄이 파열이 됐다는데 팔이 들리는데요.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힘줄 파열이 급성으로 되면 일시적으로는 팔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힘줄 파열이 서서히 진행된다면은 팔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팔을 들 수 있다고 해서 항상 힘줄이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또 내가 통증이 많지 않다고 해서 적게 떨어지고 파열이 많이 아프다 해서 힘줄이 더 많이 떨어지고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니까 반드시 병원을 가셔야 될 겁니다. 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힘줄이 파열됐을 때 치료를 늦추면 이게 자꾸 찢어진다 그러는데 치료를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힘줄 파열은 언제 치료하나에 대한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네. 50% 미만의 부분 파열이 됐을 때, 파열이 경미할 때는 저희들이 무조건 수술하지는 않습니다. 수술하지는 않고 처음에 안정, 그다음에 약물치료, 주사치료, 물리치료, 재활치료 등을 권유하고요.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파열이 한번 일어나게 되면 그 크기가 1년에 4mm 정도 더 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보시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부분 파열이던 것이 소파열로 변화하고 중파열로 변화하고 대파열로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파열이 생기면 파열이 크기도 커질 뿐만 아니라 통증도 더 증가하게 되고 어깨도 더 굳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재활치료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언제 치료해야 되나 하나요? 질문을 제가 받으면은 항상 이 회전근개 파열의 자연경과를 설명드립니다. 힘줄이 떨어지게 되면 파열이 점점 커진다고 1년에 4mm 정도 커진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파열이 커지게 되고 힘줄이 쓰지 않게 되면 근육이 위축이 옵니다. 근육이 위축이 오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근육이 지방 변성이 된다고 합니다. 원래 근육을 슬라이드로 보면 붉은색이라 해야 됩니다. 네. 지금 이 흰 부분들이 다 지방이 끼어서 근육의 그 역할이 없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젊은 환자분이시라면은 이렇게 파열을 놔두게 되면은 파열이 커지게 되고 근육 위축이 오게 되니까 봉합을 하더라도 근육 위축이 와서 재파열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고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젊은 환자분들은 조금 더 치료 시기를 좀 당기시는 게 좋을 거로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너무 늦으면 안 됩니다. 파열이 더 커질 수가 있고 회복이 불안전하거나 아니면은 봉합이 제대로 다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열의 정도, 의사들은 파열의 정도를 먼저 보고 환자가 어떤 상태인지, 고령인지 아니면 젊은 환자인지를 봅니다. 그래서 치료 방법은 안정부터 시작해서 물리치료, 재활치료, 약물치료, 주사치료, 마지막에 이제 수술까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수술을 하신다면은 요즘에는 예전처럼 피부 절개해서 수술하지 않고 관절 내시경 기계를 이용합니다. 내시경 기계를 이용해서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수술하러 들어가면 이분은 보시면은 이 어깨 천장벽 견봉이 상당히 뾰족하죠. 갈고리형입니다. 네. 그래서 갈고리형의 뼈를 그냥 놔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봉합을 하더라도 저 뾰족한 부분이 나중에 다시 힘줄을 깔아먹겠죠. 그래서 우리 이 기구들을 써서 이렇게 편편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힘줄이 파열된 부분을 확인을 하고 봉합 나사와 봉합 실을 써서 봉합을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힘줄 파열을 이렇게 수술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내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래서 이 어깨 힘줄 파열은 방치했을 때는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죠. 크기가 커지고 그다음에 근육 위축이 올 수가 있고 또 지방 변성이 돼서 근육이 못 쓰는 근육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 시기가 만약에 너무 늦어지게 되면 이 밑에 그림은 치료 시기가 굉장히 많이 늦어진 그림입니다. 네. 그래서 어깨 힘줄이 바로 지금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어깨 힘줄이 이 부분까지 와야 됩니다. 근데 근육 위축이 생기고 말려 들어가서 이 안쪽까지 이렇게 들어간 화면인데요. 이렇게 되면 근육 위축이 와서 내시경으로는 수술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당겨도 당겨지지가 않습니다. 네. 그다음 이분한테서 생긴 변화는 이 상완 골두라고 하는 뼈인데요. 이 부분이 위로 상승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견봉과 어깨 천장뼈와 상완 골두가 원래는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딱 붙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내시경으로 수술을 하지 못하고 네. 인공관절 같은 이 큰 수술을 해야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 시기를 너무 늦어지면 안 됩니다. 네. 네. 무릎 인공관절은 자주 들어봤는데 어깨 인공관절은 참 생소합니다만 네. 이런 어깨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면 관절의 유연성은 얼마나 되고 또 수명은 얼마나 될까요? 네, 유연성은 어깨 어깨 인공관절 같은 경우에는 뒤로 열중시하는 것이 약간 힘들어집니다. 네. 그렇지만 그 뒤로 열중시를 제외하고는 일상생활 하시고 가벼운 수영도 가능하신 분들이 계시고요. 네. 그다음 수명에 대해서는 이제 무릎 인공관절과 잘 비교를 하는데요. 무릎 인공관절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약 10년, 15년 잡습니다. 근데 어깨 인공관절 같은 경우에는 무릎보다 더 길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릎은 우리 체중 부하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계들이 좀 더 빨리 닳습니다. 그렇지만 어깨는 체중 부하가 없죠. 네. 그래서 좀 더 수명이 길다. 그래서 15년 이상 충분히 쓰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산통에 버금가는 고통으로 비뇨기계에 돌이 생기는 요로결석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깨에도 돌이 생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화학적 종기라 할 만큼 극심한 통증을 유발한다는데, 자, 원장님, 어깨에는 왜 돌이 생기는 거죠? 예, 어깨에 돌이 생기는 병은 이제 석회화 근염이라는 병인데요. 어깨는 회전근개 안에 석회가 끼이는 염증성 질환입니다. 우리 병명과 똑같습니다. 어깨에 석회가 힘줄에 끼어서 염증이 생기는 병입니다. 그래서 진단은 아주 간단합니다. 엑스레이 찍어보면 이 부분이 석회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동그랗게 이렇게 석회가 끼어 있는 것이고 원인은 아직도 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가장 유력한 학설은 퇴행성 변화가 와서 혈류 공급이 감소하게 되고 피가 잘 안 가니까 산소 공급이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산소 공급이 부족하면 그 부분에 석회가 끼이는 것이 가장 아직까지는 이 유력한 학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관절에도 다 생길 수가 있는데 어깨 관절에 많이 생기는 것으로 돼 있고 특징은 극심한 통증입니다. 그래서 밤에 아파서 잠을 못 자는 양한통이 굉장히 제일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진은 보시면은 이 하얗게 치약 같은 부분 보이시죠, 그죠? 네. 이 부분이 석회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 텐데요. 특징은 50대에 많이 생깁니다. 그렇지만은 3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에서 생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석회화 근염 환자분들은 대부분 다 중년입니다. 중년 여성분들, 남자들은 잘 없습니다. 네. 그리고 21%에서는 양쪽에 다 올 수가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21%는 재발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통증의 양상은 아주 극심한 통증입니다. 출산의 고통을 겪었다고 오신 분도 많으시고요. 그다음에 강직도 흔합니다. 관절이 잘 굳게 됩니다. 따라서 스트레칭 또 재활 운동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크기와 많이 발생하는 부위를 살펴봤는데 크기 평균 12m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많이 발생하는 부위는 제일 많이 발생하는 부위는 극상근이 되겠고 그다음 많이 발생하는 부위는 극하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깨 힘줄로 보면 견봉의 바로 아래쪽에 있는 극상근, 극하근이 호발 부위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석회는 두 가지 병견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보시면 치약 같죠, 그죠? 네. 짜보면은 치약같이 나오신 분도 계시고, 그다음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눈폭풍이 몰아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눈폭풍 같은 이렇게 분필형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통증은 두 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회전근개 파열이 동반될 수가 있는데 부분 파열된 경우가 약 10%, 전층 파열된 분이 한 3%, 그래서 합쳐서 13% 정도에서는 회전근개 파열도 동반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석회화 근염이 있으시면 엑스레이 사진에 잘 나오기 때문에 검사가 엑스레이 사진으로 끝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네. 그러면 회전근개 파열은 엑스레이 나오지 않으니까 놓칠 수가 있겠죠. 따라서 회전근개
파열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석회화 건염이 있으시더라도 초음파 검사라든지 MRI 같은 좀 더 정밀 검사를 한 번쯤은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요로결석의 경우에는 돌을 깨면서 치료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런 석회화 건염도 같은 방법일까요? 치료 방법이요. 네, 비슷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부터 바로 수술하지는 않습니다. 수술하지는 않고 석회는 비교적 약물 치료라든지 스테로이드 주사요법, 또 물리치료, 재활치료, 또 충격파 치료에 반응이 잘 하는 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이런 보존적 치료에 반응이 좋고 경우에 따라서는 관절 내시경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보존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으신 분들 아니면 좀 전에 보셨듯이 회전근개 파열이 돼 있는데 뭐 약 먹어서 다시 붙지는 않겠죠. 때에 따라서는 이제 내시경 치료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수술하는지가 또 궁금하실 텐데 좀 전에 설명드린 그대로입니다. 약물 치료, 또 주사 치료, 물리 치료, 충격파 치료에 반응 대부분은 다 반응하셔서 괜찮은데 약 6% 정도에서는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한 통증이 계속해서 재발하신 분도 계시고 때에 따라서는 회전근개 파열이 동반되신 분들 그에 한해서 6% 정도에서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방법은 일단 제일 많은 것이 먹는 약입니다. 먹는 약이고 그다음 물리치료, 스테로이드 주사, 충격파 되겠습니다. 수술하시는 경우는 단지 6%밖에 지나지 않는 것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석회화 힘줄염 마지막으로 요약을 해보면은 이제 중년의 여성분이 응급실에 가야 될 정도의 야간통이 온다. 그러면 첫 번째 석회성 힘줄염 의심해 보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직업이나 외상과는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어깨 운동을 하지 않고 가만히 계시는 경우에 석회성 힘줄염이 호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약 13%에서는 회전근개 파열이 동반됐을 수가 있으니까 회전근개 석회성 힘줄염이 너무 오래 간다면 통증이 회전근개 파열도 의심을 좀 한 번쯤은 해보셔야 될 것이고 치료법은 약 6%에서만 수술하고 나머지 94%는 보존적 치료, 약물 치료, 주사 치료에 반응이 좋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픈 어깨 통증 싹 해내면 마음도 시원해질 것 같은데요. 석회화 건염이 잘 치료를 해도 이 재발이 쉽게 된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재발은 아까 보신 바와 같이 21% 정도에서 재발이 이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 통증이 한번 생길 때마다 석회가 약간 준다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한테 많이 아프셨지만 이게 한편으로는 또 좋은 걸 수도 있다고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발을 막고 싶으시고 석회를 빨리 자연 치료되게 하시고 싶으시면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전에 석회성 힘줄염의 원인은 뭐였습니까? 가장 각광받고 있는 학설은 혈류 공급이 부족해서 산소 공급 부족해서 석회가 끼인다지 않습니까? 따라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스트레칭 운동을 꾸준히 하셔야지 아까 전에 강직이 생기는 것도 막을 수가 있고 또 재발도 막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일거양득이 되겠습니다. 스트레칭 운동을 저는 굉장히 권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건강한 어깨를 위해서 운동이 필요하다 일단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밖에 또 다른 생활 습관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예, 저 같은 경우에도 관절 내시경을 한 지 한 10년 넘었습니다. 그래서 내시경 수술하게 되면 한 자세로 이렇게 제가 수술하게 되는데요. 하루 종일 수술하고 나면 저도 집에 가면 약간 어깨가 좀 뻐근할 때가 많습니다. 네. 네. 여기를 놔두게 되면 어깨가 굳어지는 것을 저는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 따뜻한 샤워하면서 항상 거의 매일 스트레칭을 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칭으로 어깨를 관리하시면은 뭐 큰 질환 없이 잘 건강 유지하실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 문명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자세는 오히려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고 하죠. 굽은 어깨 통증도 유발하지만 보기에도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어깨를 쫙 펴는 순간 옷맵시도 살아나고요. 또 건강도 되찾고 마음도 당당해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당당히 어깨를 쫙 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박성혁 원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